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장과 엑소엑소엘, 차이나 전기차,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3%고요. 미국장과 엑소엑소엘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엑소엑셀이 3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감소해서 6.5%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은 수익 구간이지만 조만간에 손실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내장도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5천억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많아지고 있는 걸 보니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21선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21선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합참 의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겨울철 평화협상으로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전술작전이 느려져서 정치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약 7조 9천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0.59달러로 기록했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57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0.69달러를 밑돌았답니다. 연준의 이사회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는 12월 금리 인상 수준을 0.5포인트로 낮추는데 개방적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를 볼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25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금리가 1포인트 정도는 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최근 둔화된 점을 이유로 시장의 일각에서는 내년 중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 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1.62% 하락했는데요. 전저점을 이탈할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지는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은 내년이 돼야 좋아진다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려고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프리마베라 캐피털 회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많은 우량 중국 기술주는 너무 억울하고 더럽게 싸다라고 투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더럽게 싸다라고 표현한 게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중국의 BYD는 2026년까지 독일 전기차 점유율을 10%까지 달성하겠다는 전망을 세웠는데요. 독일 시장 반응을 토대로 향후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전기차 시장 진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BYD는 탕 판매고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첨단 기능을 대거 탑재했으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른바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YD 자체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점에서 수익성 확보도 기대하고 있답니다. BYD는 2026년까지 독일 시장에서 전기차 12만 대를 판매하고요. 점유율 1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업체가 25년 만에 달성한 업적을 5년 안에 달성하겠다며 전기차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중국 전기차 시장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연간 120만 대 규모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집행위원회는 2035년 이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현 코로나 사항을 잘 파악한 칼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부터
자립 방역을 내세우며 자국산 시노판과 시노팩 백신을 고집했는데요. 이 백신들은 루이스 파르테르가 확립한 전통 방식으로 제조돼 부작용이 적은 대신 효과는 떨어지고요. 올해 3월 홍콩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85%에 달했지만 시노팩 백신은 60%에 그쳤답니다. 사망 방지 효과도 각각 88%와 67%로 20%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중국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베이징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퍼져 공포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소들은 한산한데요. 자국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접종을 원치 않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외국산 백신을 접종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회분에 43,000원이고요. 모더나 백신은 36,000원입니다. 중국의 보건당국이 14억 명의 인구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한 차례 접종할 때마다 우리 돈 57조 원이 들고요. 추가 접종까지 포함하면 무려 3차례를 접종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1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6개월마다 60조 원어치 백신을 추가 수입해야 하고요. 최근 화이자는 백신 가격을 한꺼번에 4배나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라도 허리가 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극심한 격차로 인해 백신 유통의 어려움이 있다 하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운반하려면 영하 20도에서 70도의 저온 유통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지방에 가면 냉장고가 없는 가게가 많답니다. 그렇다고 대도시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허용한다면 농어촌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국산 백신만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합니다. 한국인의 눈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공동부유 기조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명분 쌓기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그러나 중국이 서구 세계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고집스럽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지 이해하려면 베이징이 감추고 싶은 여러 속사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12시 14분인데요. 엑소엑셀은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어요. 잘하면 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